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유강남 선수가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며 또 한 번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됐죠. 시즌 수비는 모르겠어도 타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은 정말 반등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좋던 타격감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고 수비에서 손해보는 게 더욱 많아지면서 또 한 번 먹튀에 가까운 한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요. 거의 풀타임 뛰면서 홈런이 5개, 초반에 그렇게 페이스가 좋았음에도 WRC 플러스는 딱 리그 평균인 100이고 잔부상도 있어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블로킹이나 도루 저지는 올해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금강불개가 자랑이라던 선수가 롯데에 와서 한 번도 900이닝을 못 넘기면서 진짜 최악의 영입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년에 양의지급으로 하는 거 아니면 먹튀 소리는 못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강남을 이렇게 체감상 반도 못 쓰면서 후속 포수를 잘 키웠냐 묻는다면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성적을 낼 수 있는 포수와 후속 포수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FA 시장에 나오는 강민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FA에서 강민호의 영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테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벌써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 푸른피 드립친 강민호를 왜 데려오라는 거냐, 돌았냐, 미쳤냐 뭐 그러겠죠. 그래서 강민호라는 이름을 버리고 삼성포수 A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삼성포수 A가 여전합니다. A는 올해 만 40세로 은퇴가 가까운 나이죠.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주는 타자로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져주고 있으며 포수로서는 유강남보다 이닝도 많이 먹어주며 블로킹과 도루저지 역시 유강남보다 좋습니다. 도루저지율은 다소 실망스럽긴 해도 여전히 블로킹으로는 리그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며 롯데에 필요한 포수임을 어필해내고 있습니다. 홈런도 쳐주고 블로킹도 잘해주는 포수로 유강남보다 훨씬 롯데에 잘 맞는 퍼즐이자 유강남과 나이 차는 7살이 나지만 훨씬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최근 3년으로 늘려보면 아주 큰 차이가 보이죠. 홈런 타점 WAR이 거의 다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7살 많은 포수가 무려 블로킹 도루저지 수치가 모두 앞섭니다. 도루저지는 도찐 개찐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낫다는 거죠. 특히 충격적인 건 수비 이닝 차이였죠. 3년 동안 삼성 포수 A가 유강남보다 700이닝 가까이 포수 소화 이닝이 더 많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누가 금강불개 포수죠? 이렇듯이 삼성 포수 A는 여전히 유강남보다 좋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삼성 포수 A는 적어도 2-3년은 유강남이 롯데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율을 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 포수 A는 롯데 소속 베테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시즌 충격적인 12연패를 당하며 처지는 분위기를 헤쳐나오지 못하며 결국 현재 롯데가 이런 상태가 됐죠. 이에는 분명 팀을 이끌 베테랑의 부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가 빠지니 팀에 오래 있던 중견급이 없어 좀처럼 분위기를 이끌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삼성 포수 A는 롯데에서 오래 뛰었으며 여전히 롯데 내에 함께 뛰었던 선수가 많은 베테랑으로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준호 한 명 빠지니까 베테랑이 없어지는 현재 롯데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고참으로 꼭 필요한 선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 포수 A는 베테랑일 뿐만 아니라 거의 코칭 스태프에 가까운 능력도 보여주죠. 간부와 시즌 첫 경기 때 와인드업 약점을 파악한 건 박진만 감독 옆에 있던 삼성 포수 A였죠. 이처럼 삼성 포수 A는 수시로 감독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경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야구에서 몇 안 되는 특이한 선수입니다. 특히 맨날 혼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 유강남과는 팀 차원적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유강남이 건강한 이상 꼬라박든 말든 기용이 되지만 삼성 포수 A는 나이 때문인지 관리가 필요해서 1군 엔트리에 있으면서도 선발로 안 나갈 때도 많았죠. 그렇기에 꼬라박아도 안 바꾸는 유강남과 있을 때보다는 후배 포수들에게 훨씬 기회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포수 A는 지금 늙었다 해도 여전히 한국 프로야구 대표 포수로 언급되는 선수로 이 선수의 경험치 값을 생각했을 때 현존하는 포수들 중 포수 수비, 리드 등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의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국대 포수를 데려와 앉혀놓기만 해도 후배 포수 육성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거죠. 유강남을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롯데와 유강남의 미래입니다. 유강남은 내년 시즌 끝나면 FA인 선수로 지금 분위기라면 롯데가 유강남을 잡을 이유가 없죠. 80억 값을 전혀 못하고 있는 선수에다가 팀에 도움이 되는 베테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10년을 볼 수 있는 유망주도 아니죠. 거기다 박재엽이라는 하입을 받는 포수가 나타났으니 지금 분위기면 박재엽을 밀어줄 거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 저 돈 먹는 하마를 왜 굳이 롯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데는 삼성 포수 A를 데리고 오고 유강남을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1년 뒤에 자동으로 나가겠지만 저는 1년이라도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 시즌 FA가 탐나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거포를 원하면 강백호, 유격수를 원하면 박찬호, 그리고
정말 애매하지만 투수 원하면 이영하까지 있고 앞으로 FA 상황을 봤을 때 BFA 단연 계약 이슈도 있고 앞으로 나올 거물급 자체가 적기에 돈 제대로 쓰려면 올해가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롯데는 셀캡이 애매한 상태이고 늘 롯데그룹이 돈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에 유강남 같은 돈 먹는 하마를 빼야 돈을 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유동노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못하면 안 쓰면 되는데 이들은 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 이야기 나와야겠죠. 유강남을 어디 팔 건데? 이것이 제가 삼성 포수 A를 데려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스탑갭 역할로 데려올 거면 굳이 삼성 포수 A가 아니어도 되죠. 하지만 저는 이 A의 소속팀인 삼성의 상황을 봤는데요. 이 A를 제외한 삼성의 포수진을 살펴봤습니다. WR 순으로 나열한 건데 10경기도 안 뛴 두 선수가 상위 2위이고 막상 제2포수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선수들은 WR이 극심한 음수로 사실상 포수 A가 빠진 삼성은 한 시즌 어떻게 굴릴 포수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포수가 수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WRC 플러스 30도 안 되는 선수를 주전으로 세운다면 무조건 꼬라박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삼성이 지금 리빌딩을 선언하기에는 최근에 최원태, 김지훈을 질렀고 일본행을 고려하고 있기도 한 원태인이 FA가 되기 전에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만약 포수 A가 빠진다면 무조건 주전급 포수 한 명은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리고 롯데가 A를 영입한다면 유강남을 놔도 되는 상황이기에 기꺼이 유강남을 삼성의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죠. 삼성이 이걸 받냐? 주전급 포수가 2명의 팀은 절대 없어 다른 팀과 트레이드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FA에 나오는 포수는 해봤자 장성우인데 지금 장성우는 홈런 빼면 유강남에 비비는 포수이고 거기다 B등급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선수 유출까지 걱정해야 되기에 아무리 욕해도 리그에서 주전 포수가 못 될 선수는 아닌 유강남을 실력 대비 고액인 걸 감안해 롯데가 싸게 내준다면 어차피 삼성도 1년만 쓰고 버리면 보상금과 보상 선수도 없고 그때는 다른 포수들도 FA에 나오기 때문에 유강남을 1년 스탑갭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삼성도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트레이드라 생각됩니다. 올 시즌 최원준, 손아섭 사례처럼 FA를 직전에 두고 생각보다 싸게 트레이드가 됐고 그 선수들을 얻은 팀은 FA 계약을 못하고 놓치더라도 결국 보상금과 보상 선수로라도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에 삼성 입장에서 그렇게 극심한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나마 변수라고 한다면 2차 드래프트죠.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김민식, 박세혁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이 유강남보다 한 수 아래인 그 정도 포수에 만족을 하며 A의 유출에 대비해 저들 중 한 명을 잡는다면 굳이 유강남을 고려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2차 드래프트가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만 딱히 유강남을 삼성이 안 데려가도 어차피 롯데가 A와 유강남 체제로 1년만 하고 유강남 FA 될 때 풀고 보상금이나 선수 받아오면 되기에 리스크가 그리 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롯데는 삼성 포수 A를 2년에서 3년 계약으로 데려오고 박재엽이랑 번갈아 쓰며 그 사이에 박재엽을 키우고 유강남을 삼성에 팔고 비계된 돈으로 FA 하나 지르자는 거죠. FA 지르자는 필수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김태형 감독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에서 뭐 하나는 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민호라서 데려오자는 게 아니라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포수를 얻고 유강남을 빼고 FA를 지르는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삼성 포수 A를 데려오자는 것이죠. 강민호가 롯데 오겠냐라고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강민호가 롯데 떠날 줄도 몰랐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이든 롯데에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명예든 본인의 값을 쳐주는 바가 롯데와 맞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돌아올 만하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근거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쓸데없는 게 없어요. 아마 이번 영상 욕 엄청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그에 대해 비판해주시는 건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도 안 보고 이상한 비판을 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남의 의견을 까내리는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의 댓글은 요즘 많이 지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올 시즌 롯데가 스토브리그 때 이러면 어떨까 단지 하나의 생각을 제시한 것 뿐이고 이런 제 의견에 동조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굳이 제 의견과 같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건설적으로 듣고 싶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롯데 최고의 스토브리그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